어느덧 뉴스쇼 올해의 마지막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셨나요? 사실 꽤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제자리지 싶은 분들 많으실 거고요. 또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원망스러운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부터 만날 이분은 꽤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데뷔 15년 만에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1위를 했는데 놀라운 건요. 한참 전에 나왔지만 묻혀있던 곡이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한 겁니다. 본인의 자작곡 사건의 지평선으로 올해 멜론 차트 개편 후 43일 연속 1위라는 최고 기록을 세운 가수입니다. 윤하 씨 오늘 마지막 인터뷰이자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나보지요. 윤하 씨 어서 오세요. 가수 윤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시작하시면서부터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시는 건 무슨 이유죠? 네.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네. 뉴스쇼에 너무나 열혈 팬이셔서 세상에 이거 나온다는 이야기를 자랑을 했을 때 네. 막 주변에 다 밥 사고 다니고 그 정도로 골든벨 너무 울리셔가지고 지금 카드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아니 제가 시작부터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네요. 윤하 씨. 위로라뇨. 항상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멋진 뉴스들을 전달해 주셔서 저희 어르신들께서 잘 듣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올해 얼마나 바쁘셨고 네.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윤하 씨?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연쇄적으로. 네, 지금은 꿈인지 생시인지 싶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올해 12월에 있었던 서울 공연 전성 매진. 네. 2월에 있는 전국 투어도 뭐 광주, 부산, 대구 초고속 매진. 2분 만에 매진됐다는 게 사실이에요. 와, 제가 이분을 재진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죠? 근데 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전에도 윤하 씨가 대단한 인기 가수였습니다만 진짜 올해는 본인도 꿈인지 생신지 모른다 할 만큼 대단했어요. 어쩐 일일까요? 정말 저도 아직도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묻고 싶어요. 아니 역주행이 되기 전 시작되기 전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한 그 자작곡이 네. 지난 3월에 나온 노래예요. 예, 3월 엔드디얼이라는 앨범 정규 앨범 리패키지 형태로 나왔는데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부를 줄 모르고 노래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노래가 너무 높아요. 활동을 안 했거든요. 방송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냈는데 지금 여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 본인도 부르는 게 힘들 정도로 높은 너무 힘들어. 라이브용이 아니에요. 라이브용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될지 모르고 네. 너무나 고음으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청취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행복한 비명이네요. 그야말로.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월에 나왔을 때는 가수 본인도 기대를 안 했고 실제로 그때는 이 정도 인기가 아니라 그냥 좀 뭐 묻혀가는 분위기였죠. 네, 이번 앨범은 저희 회사 대표님하고 함께 제작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예. 돈 벌려고 하는 앨범 아니다. 이거는 아티스트의 지금의 현재의 가치관을 기록하는 내용으로다가 잘 우리가 완성을 해보자. 그리고 팬분들이 워낙에 오랫동안 그런 일기장을 함께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낸 앨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는 줄 알았던 그냥 나의 기록인 줄 알았던 앨범이 어떻게 가을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저희 공연 업계는 전부 셧다운이 됐었고요. 예. 근 3년 동안은 한다, 취소된다 계속 이러면서 뭔가 대관을 해도 엎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는데요. 예. 그러다가 다시 축제 시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 축제 이런 거. 네, 3년 동안 이제 미뤘던 약속들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하기로 했었던 거 같이 합시다라는 연락이 막 줄줄이 쇄도하기 시작해서 예. 이미 뭐 3년 동안 한 약속만 해도 시간이 다 차더라고요. 그렇죠. 재미있게 열심히 해보자. 올해는 좀 스케줄이 좀 많네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여러분들의 갈증도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가 뭐 좋고 제가 열심히 뛰어다닌 것도 있지만 관객분들이 가수와 소통하고 싶다. 함께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하신 마음들이 곳곳에서 떼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가수에 대한 사전 조사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축제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청소년 시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윤아 씨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잖아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죠.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대학 축제에서 윤아 씨를 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이제 담아서 자신의 뭐 SNS 이런 곳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의 입학 후 첫 축제이기도 했어요. 4학년을 제외하고는 맞네요. 3년 동안 첫 축제이니까 얼마나 이거 놀고 싶어가지고 노는데도 연습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유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찍어서 올려야지.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막 그 알고리즘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역주행을 하더니 그게 1위를 찍었어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전 지금도 이게 되나? 이게 처음에 되네? 몰래카메라인 줄 아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아니 처음에 이제 탑 100에 들어왔을 때 제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막 그 왜 나만의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에이 뭐야 그래 좋네 탑백에 들었어 이랬는데 이게 실제 탑백에 든 것들이었고 자꾸 그래프가 올라가고 이게 조작이 아닌가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야,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윤하는 저물어가는 아날로그 시대의 맥을 잇는 상징적인 아티스트다. 기획형 아이돌에게 정을 붙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윤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동시대적 대안이다. 아이고 정말 엄청난 과찬을 해주셨는데 기획형 아이돌은 한국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심지어 멜로디나 편곡이 허술한 경우에 보컬 자체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런데 윤아 씨가 그렇다고. 어떡해. 이것도 정말 극찬이죠. 가수로서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참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게 이런 거군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역주행 신화를 쓴 곡을 라이브로 직접 들어볼 텐데요. 사건의 지평선. 이게 물리학 용어라면서요? 네. 그 블랙홀의 경계면을 이르는 말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볼 시간도 많았어요. 코로나 때, 일 없을 때, 공연도 없을 공연이 때. 계속 취소되니까 뭐 백수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평소에 관심 있었던 우주들을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우주 천문학에서는 지금 블랙홀이 되게 대단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워딩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됐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그런 경계면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너무 그 신선하게 다가왔던 그런 정의였던 것 같아요. 서로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부딪힐 수 없는 어떤 시공간 영역의 경계. 그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틋한 이별 노래인 거네요. 네, 그렇게 저는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한국 땅 아래서 같이 살고 있어도 다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도, 심지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도 이미 나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그런 것들에 많이 집착하는 편이라서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윤아 씨 곡 중에 이별 노래가 유독 많아요. 네. 제가 좀 사람 욕심도 많고, 정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아픈 이별도 많이 해보셨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떠세요? 근데 다 비슷비슷할까요? 어떡할까요? 저를 끌어들이세요, 거기서. 혹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아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별 노래가 많은데 이 사건의 지평선은 들으시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막 그렇게 슬프고 아주 우울한 느낌이 아닌데 슬퍼요. 그래서 묘한 무언가 매력이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더 나누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에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겼어. 난 한 번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누르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이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아, 여러분 2022년 역주행의 대기록을 쓴 곡 사건의 지평선, 유나 씨 노래를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유나 씨 음악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인생 자체가 좀 역주행 같더라고요. 네. 2004년 이때 14살 때? 네네. 맞아요. 14년 때. 만 16이었어요. 만 16살 때. 가수가 되겠다고 기획사 한 20군데를 돌아다녔다. 그 소녀가. 네. 굉장히 많은 곳들 갔고요. 그냥 이름이 나 있는 회사들은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20곳을 다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퇴짜 맞은 것도 꽤 있었다는 얘기네요. 다 퇴짜도 맞았고요. 아, 이 유나 씨를 이 목소리를 듣고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면접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제 주변에도 좀 있긴 한데 되게 용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안 맞는 거다. 나랑 안 맞았을 뿐이다. 그렇죠. 아,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그럼요.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데모 테이프이 건너 일본 기획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하셨어요. 네. 어떤 한국 회사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저는 뭐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그래도 가꿔서 볼만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빼어난 외모도 아니었고. 아니 어렸을 때 사진 봤는데 굉장히 귀엽게 예쁘게 생기셨던데. 굉장히 많아요. 예쁘고 잘생긴 분들은 너무 많고 이제 거기에 그런 피지컬도 딱 되고 이렇게 모델같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 뭔가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노래를 막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한번 데모 테이프를 보내보자. 보내보자 해서 보내봤는데 제가 막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발탁해 주셨던 그 직원분께서 예. 아니 피아노 친다고 왜 말을 안 했냐. 피아노 칠 줄 안다는 얘기를 왜 안 했냐? 몰랐던 네.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수가 되려면 춤을 춰야 되는 줄 알고 되도 않는 춤을 열심히 연습했었어요. 막 그런 팝핀 막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유나 씨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알아? 이걸 찍어서 한번 보내보자 해서 그냥 한번 보내보는 배편에 실려간 데모 테이프였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연사마 열풍이 대단했고 예. 그래서 한류의 거의 최초라고 해야 되나? 그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부르는 곡을 OST에 수록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게 돼서 그게 저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어린 나이 10대에 그 어떻게 부모님이 같이 다 이사를 가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일본 가라고 하니까 가면은 데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니 짐을 싸갖고 네.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딜 간다고? 유나야. 유나요. 어딜 간다고? 미쳤니? 같은 반응이 나왔죠. 처음에는. 세상에. 근데 네. 가겠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일단은 성공할 때까지는 안 돌아오겠다. 막 뭐 이렇게 멋있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멋있게 말은 했는데 물론 3개월 뒤에 돌아오긴 했어요. 돈 떨어지기도 했고. 돈이 떨어져서. 네. 대단하네요. 그런 각오로 갔던 거예요. 네. 한번 갔을 때 또 계속 그래도 어머니가 막 되게 싫어하시다가도 나중에는 결국엔 인정해 주시고 일본 공연도 보러 와주셨거든요. 예. 네. 다시 이제 한국에 뭐 잠깐 왔다가 또 다시 일본 가서 계속 활동을 한 거죠. 네, 계속해서 정말 작은 카페부터 제가 직접 건반을 지고 가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노래를 하고 그 데뷔를 앨범 판이 나온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계속 활동하고 저는 그냥 일약 스타덤에 오를 줄 알고 갔는데 전혀 세상은 내 맘 같지 않고 설치하고 해체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배 고프고 지하철에서 짐 막 민폐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크기 시작했는데 지금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아니 일어는 네. 원래 잘하셨어요? 그러면 일본어는? 그 애니메이션이랑 드라마 보고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독학을? 네, 어른들한테 아무 소리 해갖고 예의가 없어가지고 많이 혼나고. 정말 삶에서 얻은 이러군요. 그럼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혼나면서. 네, 혼나면서 많이 배워서 굉장히 경어를 잘 구사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유나 씨의 내공이란 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뭐 빵 하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이 고생을 하고 혼자 그 난관을 뚫고 그 긴 세월 다진 내공이 지금 이렇게 빵 터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슬럼프는 그래서 뭐 없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한국에 데뷔한 후에 비밀번호 486이나 이런 곡들이 이제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데뷔 후에는 순탄하게 걸어온 것 같은데 슬럼프도 있었습니까? 중간중간에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목을 쓰다가 보니 또 목이 좀 고장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근육을 쓰는 거고 굉장히 미세한 근육을 쓰는 거다 보니 그렇죠. 기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기분과 컨디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조금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저의 몸 컨디션도 같이 다운이 되기도 했고 그래도 계속 재활해서 잘 건너왔죠. 지금은 이제 슬럼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건너왔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슬럼프 사실은 예술가들은 누구나 그 깊은 슬럼프에 한 번씩은 빠지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네. 어떻게 그걸 근데 스스로 극복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었던 것도 중요한 작용을 했겠지만 가족과 친구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옆에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나 이렇게 우야우야 해주지 않고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매섭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나를 위해서 네, 그런 관계를 포기할 정도의 어떤 강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도 그 결국에는 저를 위해서 해줬다는 것들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되게 고마웠던 분들이 많아요. 목 관리 비결은 제가 진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어느 곡 하나 평이한 게 없어요. 유나 씨 곡은. 네.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뭐 템포가 있는 곡은 있는 곡대로 다 고음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건의 지평선도 굉장히 높고 네. 이거는 그냥 이건 유나 씨 혼자 부르려고 만든 노래 아니야 할 정도로 높은 곡인데 그런 곡을 하면서 도대체 목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약간 잘난 척처럼 들릴까봐 걱정이 되지만 사실이니까 왜 성악에도 소프라노 파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고음에 되게 용이하게 태어났습니다. 타고났다. 네,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물론 계속해서 또 쓰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당연히 필요해요. 저는 아직도 보컬 레슨을 받고 있어요. 코치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유나 씨가요? 네. 그게 노래를 더 잘하려고 배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운동선수들도 코치가 있잖아요. 있죠. 저희도 근육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머슬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역에 계신 동료분들한테도 꼭 계속 연습해라. 꼭 세상에. 계속 배우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많이 하는데 그래야 이제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철저한 자기 관리네요. 그래도 또 좋은 코치분들이 제 곁에 계속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 이것도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걸 몸소 보여준 사람이 저는 유나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든 생각. 그러면 노래하지 않을 때는 뭐 해요? 게임합니다. 게임 하세요? 네. 온라인 게임 이런 거 하세요? 네, 온라인 게임. 뭐 하세요, 주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얘기하셔야죠, 네. 그럼. 예. 파이널 판타지라고. 파이널 판타지 14의 세계에 저의 또 두 번째 자아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토끼 귀를 가진 건장한 남성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온 동네 여심을 홀리고 다니고 있어요. 좋은 아이템 있으면 예쁜 분들한테 하나씩 넣어드리고. 약간 여기서 깨는데. 저는 유나 씨가 저는 뭐 노을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뭐 그림 그립니다. 이런 얘기했네. 별 보는 것도 사실 좋아하는데 너무 늦었죠? 솔직합니다. 그렇죠. 뭐 게임도 하고 사람이 그래야죠. 언제나 예술적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날씨 나쁠 때는 게임하고 날씨 좋을 때는 별 보러 가고. 네. 좋아요. 이렇게 또 무마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마음껏 푸는 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초예민하게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예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조금 까먹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왜 해야 되나로 자꾸 생각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특히 연예인들이 빠지는 그 함정인데 뭐냐면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초조함? 나랑 같이 데뷔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가 있는데 나는 왜? 뭐 이런 것들도 항상 빠지게 된다면서요. 맞아요. 제 분야에 대해서 너무 퇴근 없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당연히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자꾸자꾸 욕심이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좋은 취미 생활들로 좋은 취미 생활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취미 생활들로 좀 차단할 수 있고 거기에서 딱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유나 씨의 새해 계획은 뭡니까? 새해 계획은 이미 내년치 릴리즈 일정과 공연 일정은 다 정해졌어요. 이미요? 네. 그래서 엠바고에 따라서 조금씩 공개가 되겠지만 세상에 그게 다 정해졌어요. 네. 큰 줄기는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예기치 못한 기쁜 일들이 있다면 또 함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에도 꾸준히 열심히 만나 뵈러 가려고 합니다.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가수 유나 하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다? 잘 지켜져 버렸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인생의 BGM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어릴 적부터의 바람인데 요즘에는 좀 더 그 BGM으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생의 BGM이 되고 싶다. 배경음악이 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담겨 있는 곡이 내 곡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욕심쟁이. 네. 욕심쟁이. 근데 잠시 후에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들을 그 곡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담겨 있는 곡이거든요. 오, 어떤 사연이 있나요? 묻지 마세요. 물으면 골치 아파지고 딱 묻지는 마시고 하여튼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우리 같이 들을 거고 이게 올해 마지막 인터뷰가 됐어요. 오, 네. 영광입니다. 최근 어딘가에서 이런 말 하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유나 씨가. 할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내게 기회는 오더라.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돌아보면 왜 내게는 기회가 안 오지?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는 꼭 제자리 같지? 왜 맴맴 도는 걸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더더욱 좌절감에 빠져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께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위로가 됐는데 네. 유나 씨의 목소리로 그 위로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로라기보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입니다 이건. 예, 사실. 위로가 아니고요. 저의 앨범이 나왔을 때 지금은 이게 원래 남의 일이라서 커 보이잖아요. 되게 유나의 역주행, 대단한 성공, 10여 년 만에 쾌거, 네. 뭔가 정의 구현 음악으로 막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중심에 있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앨범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사랑받았었고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랑들이 저는 다 기억이 나요. 갑자기 돌아보신 분들한테는 갑자기 대박 스타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들이 정말 참 중요하고 그 작은 성과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작은 성과들이 쌓여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큰 성과로도 이어지는구나. 그렇지만 그 작은 성과가 없다면 한 번의 잭팟은 없구나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와,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다. 한 번의 잭팟이 네. 영화처럼 터지는 일은 없다. 막 투자와 도박의 차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네요.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보면서 체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물이 한 번에 부글부글 끓는 것 같지만 그 100도씨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보글보글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멋지네요. 네. 바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역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몽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유나 씨. 네. 잠깐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저는 되게 많은 걸 배운 느낌이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가수 유나의 내년이 아니라 그 후에 10년, 20년, 30년 뒤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꼭 조용필 선생님처럼 올해 여러분들과 많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은 제가 엄청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양 이렇습니다. 그게 쌓여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해도 분명히 저도 또 바이오리듬에서 어떤 시기가 올 거고 그때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또 저에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차분한 발라드 곡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거든요. 유나 씨의 기다리다. 들으면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유나 씨였습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 이름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는 나예요.